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와 있고 시장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황에서 그런 얘기는 좀 해드렸어요. 일단 예상보다 시장에서 좀 열강했던 종목군들은 이미 실적을 반영한 종목들도 많고, 아니면 예상보다 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종목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쪽에서 실적이 좀 치고 올라오는 쪽도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달 지금 들어서면서 시장이 계속 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장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 가계부채가 터지면 이제 소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 높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 종목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게 델타 변이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습니다. 바이오에서도 바이오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원래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멘텀까지 같이 봤다 보니까 주가가 원래 실적이 좋았는데 시장 안에서 아이 바이오니까 뭐 이러다가 실적까지 좋네, 근데 이런 델타 변이에 대한 모멘텀도 있네 이러면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조금 살펴드리려고 하는 종목군들도 그런 종목인데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피해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하면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산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이 출근을 갑자기 안 한다든지 하면은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구내식당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내식당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달식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일단은 식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타격들도 우리가 무시 못할 정도였습니다. 식당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음식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음식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조금 멀어져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한국식품이 수출을 지금 역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가정 간편식 정도는 뭐 일단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가정 간편식뿐만 아니라 전통식품까지도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도 많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주가 성장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는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작년에,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 흐름인데요. 작년 1월에서 4월까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 2020년도 1월하고 4월이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을 때였죠. 그래서 코로나 전을 100으로 일단은 기준을 한번 놓고 봤을 때 2020년 1월에서 4월 1, 4분기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예상외로 수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누굽니까? 식품입니다. 식품 쪽에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1년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이후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수출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이라든지 우리 경제 체력을 조금 이렇게 과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벌써 2019년 정도의 GDP를 이미 다 회복을 했습니다. 1, 4분기에 다 회복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2, 4분기 정도에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1, 4분기에 벌써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지금 보면 3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회복을 하고도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요 주된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BTS 먹방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뭐 보면 떡볶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성이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 같이 먹고자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뭐 이러다가 입맛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입맛이 글로 가지 않고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보통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BTS의 팬이 됐던 글로벌이죠, 그렇죠? 아니면 블랙핑크의 팬이 되었던 저런 걸 먹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 히트를 쳤던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라면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리아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도 일단 있는데, 이 라면이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거의 한 29%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압력밥솥이 요즘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 이게 넣으니까 밥이 되네. 뭐 이렇게 압력밥솥이 히트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즉석밥 시장도 53% 증가. 그 다음에 저번에 TV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만두 엄청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포장 만두가 42% 증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식료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우리 아까 얘기할 때 BTS가 먹방에서 떡볶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떡볶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 실적 방어를 했는데도 BTS의 굿즈가 굉장히 이게 도움을 많이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BTS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자, 어쨌든 떡볶이는 56.7% 증가를 했고요. 소스류도 한 33.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은 면역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부분에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김치입니다. 그렇죠? 김치인데 이 부분은 2021년 3월 24일 날 US USN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3월 31일자로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 김치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김치가 엄청 또 수출이 되고 있어요. 기무치 아닙니다. 김치입니다. 그죠? 2020년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억 4,500만 달러로 연내 최고치를 또 달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 얘기를 갑자기 왜 또 해드리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하는 그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밀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보이게 되면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2021년도 들어가지고 밀은 엄청 많이 오르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올랐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밀 가격 부분인데요.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밀 지수 자체가, 선물 지수가 474에서 773까지 거의 더블 이상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밀을 수입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우리 떡볶이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뿐만 아니죠. 다른 이제 원자재들도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원자재 가격을 보실 때는 저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기준 자체가 뭐를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가냐 하면, 이건 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의 기준은 달러가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 두시는 게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화로 뭘 하잖아요. 그렇죠? 원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밀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은 그럼 원화는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화는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밀 가격이 올랐고,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도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이거 위엔화고, 위엔화 가치 많이 오르고,
주요 통화에서 원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밀 가격이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였고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셈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해상 운임 자체가 올랐던 부분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 B2B 관련 부분에서 가격을 일단 올리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우리 가격 올릴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단체 급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제기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들 종목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실적이 괜찮은데 향후에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라면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텐데,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실적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만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CJ제일제당 보도록 합시다. 근데 CJ제일제당은 지금 실적표를 보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그냥 보이시죠? 실적표가 영업이익도 엄청 좋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이 보면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쵸? 주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라면류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막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제 주가가 강세 보였을 때 정도의 이익을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좀 짧게 봐드리도록 하죠.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140만원에서 지금 54만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일단 관심권에 넣어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무원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 언저리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운식료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일단 사상 최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미리 오른 종목들하고 아직도 못 오른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못 오른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게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룹핑해서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한번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 안에서 실적은 좋지만은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시장이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한데 최근 들어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닝 자체를 좀 올리는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일단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종목군들 일단 빨리 그룹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어요. 오르기 전에 그룹핑을 하고 움직일 때 따라간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면 안 한다, 아시죠? 주식 투자는 항상 도도하게.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